특별한 편지가 2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 관련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자셨던 시아버지를 둔 며느리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고를 올리고 빈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복을 차려입은 무공수훈자회 선양단원이 오셔서 대통령님 명의의 근조기와 태극기를 빈소에 놓고 헌화 분향을 엄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관에 태극기를 덮어드리고 엄숙하게 장례식을 같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가족들이 막 그냥 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맞습니다. 고마워서. 이 아버님께서 생전에 솔직히 우리 대통령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셨대요. 그렇다고 하죠. 영원히 떠나보내는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고 유공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려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국가유공자의 며느리가 보내신 편지라고 하는데요. 생전에 아버님이 대통령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왜 이런 편지를 올리게 됐다고 하나요? 이제 과거에는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하고 태극기를 택배로 배달을 해줬어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택배로 배달해주면 그걸 이제 유가족들이 같이 유족들이 전부 다 그 고인을 수습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예우를 갖추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바뀐 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도 따로 보내주고 그리고 직접 유공자들이 찾아가서 태극기도 직접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도 직접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생전의 국가 유공자로서 그분의 어떤 그 훌륭함이나 이런 명예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예우를 다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족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도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렸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분이 생전에 살아오신 삶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또 조문을 오신 분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하나하나 굉장히 지극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청와대로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 가시는 길에 대통령이 당신의 인생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근조기까지 보내면 남아있는 분들은 벅차오르죠. 무공수훈자회 어르신까지 이 조문 거행해 주셔서 감동이었다는데 어떤 분들이길래 이렇게 가시는 길을 훈훈하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단체에서 아예 선양 단원을 선발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예전엔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태극기 보내주고 하던 것을 예산을 좀 늘려서 이제 이쪽 무공수훈자회에다가 이제 지원을 좀 해준 것 같고요. 그쪽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선양 단원들을 뽑아서 보니까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좀 예의를 갖춰서 장례식장을 이제 방문해서 조문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왜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애국심 강조하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라도 이렇게 좀 이런 것이야말로 좀 정상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그 국가 보훈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보훈처도 이제 그 장관급으로 더 이제 격상시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훈처에서 그 태극기를 택배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좀 약간 무성의하다.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좀만 더 짧게 설명드리면 이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 모두 국가 유공자 출신으로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국가 유공자들이 회원 간의 어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인데 그냥 다른 분들이 와서 태극기와 이 근조기를 개항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대통령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또 동료라고 할 수 있죠. 폭넓게 봤을 때. 그러한 국가 유공자들이 이러한 의식을 거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유족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남다르다고 이 며느리분의 편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 보훈에 신경을 쓴다는 그런 의미가 더욱더 직접적으로 드러난 예시인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을 전달한다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말이죠. 이제야 보게 되네요. 그런데 또 하나의 편지, 이번엔 엽서입니다만 오늘 초복날에요. 청와대에 날아온 엽서는 조금은 직격탄처럼 나왔습니다. 대통령님의 마루, 친구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청와대에 있으면은 친구가 되지만 식용견이 될 수 있는 다른 개들을 봐달라.
오늘 개식용 반대 목소리가요 청와대 앞에까지 울려 퍼졌었습니다. 엽서와 함께 그 현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도사는 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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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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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개 식용은 안 된다. 대통령계는 퍼스트독, 농장계는 식용견가라고 하면서요. 엽서와 함께 오늘 복날을 맞아서 식용 금지 목소리가 유난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었어요? 특히 또 대통령의 퍼스트견 톨이라고 있죠. 이게 네네. 애견단체인 케어라는 곳에서 대통령에게 이제 전해준 애견인데요. 네. 이 톨이가 오늘 또 대통령의 따님인 문다혜 씨, 요가 강사로 알려진 문다혜 씨를 통해서 케어에게 이제 보내져서 아, 이 그래요? 집회에 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그 케어가 톨이 친정인 셈인가요? 그렇죠. 친정으로 네. 잠깐 보내줘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셈인데 이 토리 같은 경우도 하마터면 식용견이 될 뻔한 위기에서 구출이 돼요. 지금 네. 청와대의 퍼스트독이 된 세계 최초의 유기견 출신 퍼스트독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다른 의미는 없다. 토리와 단체의 인연을 고려해 허락했을 뿐이다. 확대 해석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법적으로 보면 개 같은 경우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유통이나 도살 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 식용을 찬성하는 단체는 축산법을 근거로 가축이니까 식용이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이 식용을 반대하는 애견단체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제라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도살을 금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토론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한 어떤 의미 해석을 밝히지 않고 이 대통령의 퍼스트독을 식용 반대 행사에 보낸 것은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제 개식용을 반대한다는 어떤 메시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에 따른 논란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더 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이제 법도 있는데 이제 다 청와대로 먼저 가시는 것 같아요. 토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식용계로 생명을 잃을 뻔하다가 구출이 됐던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 뭐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네. 대선 직후에도 이제 퍼스트독이 이제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화제가 됐던 네. 그 이제 애완견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그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워낙 이제 그 애견인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단체들도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네. 이제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고 아마 이쪽 단체 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네. 뭐 정부 주도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개 식용 금지법 네. 이런 거라도 좀 통과가 됐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 또 이 개를 식용으로 또 즐기는 분들도 많다 보니 대통령도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토리를 이제 이 현장에 오늘 이제 행사 현장에 보내면서도 확대 해석을 이제 좀 우려하는 그런 이제 좀 발언을 내놓은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뭐 행정관이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직접 데려갔다고 하니까 더더욱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도한 기대감이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김병준 위원장 말처럼 이제 말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쪽도 국민이고 저쪽도 국민인데 어느 네. 쪽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딱 잘라서 결론을 내리시기가 더군다나 네. 대통령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시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서서히 좀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과거와 달리 네. 과거 또 저 아버지 세대들에 비해서는 저희 세대들도 보면 그 개고기를 즐기는 인구가 훨씬 좀 줄어들었고 네.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차차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혜 씨가 직접 데려가고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지금 오늘 삼계탕 식당 앞에 줄이 굉장히 많이 늘어섰습니다만 이 개고기 하시는 분들은 아니 개보다 사람이 먼저지 생존권 보장하라고 하면서요. 이 오늘의 이 행사를 굉장히 유익 있게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걸 보면요. 네. 그 결과는 찬반이 거의 팽팽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청와대 청원은 또 20만이 네, 넘어섰던데요. 청와대는 네. 지난 5월에 발표한 걸 제가 보니까 청와대 청원 중에서 동물,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청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일종의 이제 전통적인 관념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식하고 이게 좀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천만이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섣불리 이거를 뭐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이제 개나 이런 걸 식용으로 하는 문화에서는 사실 그 시대에는 단백질도 많이 부족하고 네. 고기를 먹는 것도 사실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복날에 그 동물을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백질이 부족한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개를 식용으로 하는 식당에 가면은 네. 고깃값이 굉장히 비싸요, 오히려.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과거 세대로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요즘 새로운 어떤 시대적 분위기나 이런 경우는 그거하고는 좀 달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거 청와대가 선을 그어주기는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 말이죠. 청와대 어떻게 결론이 같은 날까요? 경우는 지금 당장 개 도살을 금지하자고 하기도 힘들고요. 네. 오늘 대한육견협회도 시위를 했습니다. 아. 생존권을 보장하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한 해에 뭐 100만 마리, 200만 마리 그렇겠죠. 가량의 네. 이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그만큼의 수요, 공급과 소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고 또 보면 이제 성남 모란시장이 대표적인 개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복날에도 대부분의 상인들이 개를 팔지 않는다고 해요. 사는 네. 사람들이 없어서. 아니 또 간판도 바꿔 다신다 그러더라고요. 보양탕이라 하기가 뭐해서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서서히 개 식용이 사라지고 있는 문화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냐, 이것은 국민 여론도 팽팽하고 청와대에서도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점, 국회가 먼저 뭐 토론회라던가 이런 뜻으로 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대해서 경계해달라고 했지만 토리를 저 행사에 보냈다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가 이 식용견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해놓고 확대 해석을 금지하지 말라, 금지하라는 것은 좀 의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참에 토리까지 행사에 보냈으면 청와대 같은 경우 국민청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대답한다, 소통한다는 거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당국자가 나와서 개 도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청와대의 저는 의무가 아닌가. 그동안 소통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이제는 이 개 도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기무사에다가 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네요. 우리나라에서는요.